1편과 2편,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실시간 방송이니까 일단 이 해당 영상을 종료 후에 이전 영상을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영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 대비 효율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쓸모없는 얘기는 안 한다. 그리고 뭐 복지사님 잠깐 초빙을 해서 또 이제 이 디파이계와 이더리움 쪽으로 설명을 좀 집중으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XRP와 뭐 BTC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갔었죠. 일단 차트는 제가 1편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잠깐 요약을 해드린다면 일단 12,000불과 주요 라인인 10K 구간에 대한 지지 레벨을 확인하고 모멘텀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CME 갭을 채우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12,300불 정도 구간을 안착하게 된다면 그 위에 이제 전 고점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 시장을 본다면 항상 주봉상에서 큰 흐름이 항상 뭐 상승만 되는 게 아니라 조정 폭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점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이 나기 위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매집을 하고 있거나 뭐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갭은 사실 제가 회원방에서나 뭐 단톡방에서 그 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갭은 반드시 채우는 건 아니에요. 100%. 나중에 채우게 될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뭐 미리 채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갭이라는 건 사실 무시는 못하는 건 맞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데이워커님.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홍보 유튜버가 아니에요. 뭐 뒷광고를 받고 뭐 자쿠로 홍보해주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뭐 메이저 거래소에서 연락이 오면 모르겠지만 뭐 좀 뭐 코팍스 아니고 근데 여튼 뭐 나중에 좀 그런 거 봐야겠죠. 그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앞으로 미래 블록체인의 미래와 코인의 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주식 뭐 테슬라, 카카오, NC 이 정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금융 쪽이랑도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사실 뭐 다양한 분산 투자 앞으로도 뭐 여기가 집중이지만 가끔씩 이제 이쪽이나 경제, 거시경제 뭐 또는 뭐 펀드, 부동산 가끔씩 얘기해드리고 있죠. 제가 아무래도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핵심적인 것만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 일단 블록체인의 미래와 코인의 미래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사실. 저는 학자 스타일이 아니고요. 사실 이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냉정하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장이 성숙기가 안 온다, 뭐 블록체인이 되다가 망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 이전에 국가기관 보고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 있는 글로벌한 흐름도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드렸고 사실 블록체인은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코인이랑 같은 건 아니죠. 왜? 블록체인이 예를 들어 쉽게 설명돼요. 어머니면 코인은 사실 자식이에요.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도 있고 종류가 메인넷의 존재 여부에 따른 뭐 플랫폼 대장인 지금 뭐 이더와 이오스 같은 게 있고 이걸 코인이라 하죠. 그리고 토큰 메인넷이 존재하지 않는 토큰도 있고 지금 ERC 뭐 20 토큰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외에도 뭐 앞으로 금과 은 같은 거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다양한 자산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전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 뭐 저격이 아닙니다. 저격이 아니라 대부분 뭐 유튜버 분들은 뭐 한 가지 코인을 다루거나 한 코인을 다루거나 또는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본다면요. 일단 이거 스킵하고요.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코인과 코인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이미 이더리움, 아까 복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뭐 토큰, 그리고 뭐 코인, 그거 외에도 여기서 스테이블까지, 그리고 이제는 랩비티시라는 걸 통해서 이걸 이더리움화하고 이걸 통해서 뭐 토큰을 수합하거나 또는 뭐 이것을 통해서 뭐 스테이블까지, 나중에 이 시장의 다양한 자산들이랑 연결이 된다면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수익 창출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기능은 아니지만 은행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님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작년부터 비자가 코인베이스에 투자한 거는 팩트예요. 근데 얘네들은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또 비자 카드, 코인 관련 비자 카드를 또 이제 테스트를 했죠. 그럼 앞으로 카드 결제에 있어서 코인과 연동된 그런 카드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페이팔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기존 금융권도 물론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뭐 국민은행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발행해서 이 IT 공룡들의 기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이제 빅블러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금융과 기존 금융, 전통 금융과 지금 이제 탈바꿈하는 금융의 그런 뭐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결국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미 지금 사건작용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왜냐? 카카오는 사실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은행 기능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죠. 그냥 사실 은행 기능도 해요. 그건 팩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BTC를 투자하신 분들, 뭐 XRP를 투자하신 분들, 아까 뭐 카바, 담보로 뭐 스테이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블록체인 내상 구동이 되려면 뭐 기업과 기업, 그러니까 B2B를 통해서 좀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없지 않다. 결국, 즉 다시 말해 한 놈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한다. 이게 맞다고 봐요. 왜? 전통금융이나 지금 뭐 정부가 독자적으로 뭐 금융 시스템 운영할 수 없어요. 왜? 기업의 기술도 받아들이거든요. 이제는 금융 생태계가 기업에게도 권한이 넘어왔다. 이 말이 뭐냐? 다시 말해 비트, 이더, XRP, 주요 메이저, 이오스, 트론, 이런 애들도 결국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저스트가 요즘 핫하죠. 그리고 블록체인도 보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도미노 피자로 블록체인 관련 코인 결제와 지금 CU에서 결제를 하는 것, 그리고 병무청에서 블록체인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렸죠. 이건 국가에서 얘기한 거예요. 국가기관. CBDC 발행, 언급. 이런 흐름을 보면 블록체인이 망한다? 아니요.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신기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4차 산업, 이 혁명 관련된 기술과 융합을 할 것이다. 뭐 한 번에 합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돕는다는 거죠. 왜? 이전에 보고서 중에 하나를 따오면 IoT로 블록체인과 연동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과 블록체인. 그리고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그리고 R3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보여드렸었죠. R3나 뭐 국가기관, 무역, 금융, 보험, 의료 등등. 왜? 무역을 왜? 지금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종이 문서나 이메일로 해요. 근데 보안적인 것도 있겠죠. 종이 같은 경우도 뭐 불편하기도 하고 블록체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역 거래 출처, 뭐 원산지 이런 것까지 사실 스타벅스 예로
이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네슬레, 식품기업, 얘네들 말고도 등등 이미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게임,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드래곤 다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지갑과 클레이가 나왔죠. 게다가 삼성, 블록체인 지갑, 탑재, 코인, 비트, 이더, 스텔라 등등 이제 점점 나오겠죠. 트론까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스마트폰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구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D앱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이 생태계를 진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 국가기관이 이미 보고서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이 점차 진행되면 특근법, FATF,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내년에 세금을 매긴다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바로 국가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를? 자산으로. 그럼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진화할까요? 망할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순수하게 본다면 그냥 개발자들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지금 기존의 인터넷에 대한 보안이나 거래 처리나 이런 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거고요. 사실 이 암호 화폐 이런 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것 같지만 10년 전에 비트코인처럼 이전부터 몇십 년 전에 이미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투자할 때는 얘가 뭔지 모르고 이제 코인만 볼 수 있는데, 얘가 바로 블록체인에서 나온 블록체인 기반으로 나온 코인이고, 그 블록체인에 국가가 발행하기도 하고, 주체가, 또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양한 거래에 사용할 거다. 지금 의료도 보시면요, 의료 종이 문서, 보험도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전화 통화하면 되지만 기업은 사실 비용을 감소하고 싶어 해요. 비용 절감. 그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고 보안상 안전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싶겠죠. 이거는 이미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국가에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험 관련해서 기관 보고서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게 실행이 된다면 굉장한 시간이 단축이 되고, 보험에서 쓸모없는 그런 리드 타임이랄까?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죠. 과연 이 블록체인이 망할까? 그 안에 이제 부닥치는 상장했다가 상폐되는 코인이 생길 거고, 또는 메이저였다가 순위가 바뀌는 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도 보면 메이저, 특히 이더 같은 경우, 이더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 근데 얘에서 이더만 떡상하냐? 그러면 관련돼서 같이 사용이 되는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가격 상승이죠. 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나 다우존스나 S&P 500처럼 긴 기간 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줬듯이 조정의 폭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되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흐름, 블록체인. 여러분 지금 방송 안 들리시나요? 들리면 O, 안 들리면 X 한 번씩 해주세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블록체인 서와 예산안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앞으로 진행될 시장인지 아닌지. 아니 국가가 한다는데, 글로벌이 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웃겼던 게 JP모건 홈페이지에서 팩트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JP모건 홈페이지에 언급했는데 어떤 개인분이 JP모건이 언급한 내용이 아니래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 개인이 이게 기분 나쁘시란 거 아니에요, 절대. 여기 계신 분들 아니라 몇몇 사람은 개인의 그런 꿈속 세상에서 산다.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에서 개인적인 관점을 뭐 냉정하게 본 댓글은 긍정적이지만 뭐 무조건 이거다. 그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물론 투자도 확률 게임이지만 로또예요, 그거는. 그래서 분산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왜? 그냥 망한다, 안 망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끌고 가면. 존버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주체가 있어요. 그럼 그 주체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시야가 넓어야 돼요. 다양한 시장을 경험해야 돼요. 네, 친구님. 저는 국가와 기업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빅 블러 현상이 온다고 봐요. 기업만 주도한다? 그러면 뭐 연준처럼 된다는 건데, 근데 연준도 결국 100%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포모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개를 하지만 결국 그 위에 미국이 있죠. 이 연준을 금융 세력이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도 국가. 왜? 국가의 존속이 아래 국민이 있고 이 국민이 세금을 통해 SOC 사업을 개발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가가 맞물린다. 왜?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문제가 뭐냐? 기업이 들어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님.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줘요. 불법이라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거 만약에 투자하면 너네 깜빵 가.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규제는 코인 규제는 그레이존이에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체를, 입금을. 왜? 그레이존에 있다가 이제 국가가 특근법을 얘기를 한 거죠. 블록체인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전 세계 국가가 규제로 코인은 불법이고 하면 감방 간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손을 쓰던 뭘 하든 대중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즉슨 이전부터 사실 우리가 기업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금융에서 이제 기업이 파이낸스로도 같이 넘어오면서 맞물리는 흐름이지 결국 국가의 법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 몇 개 코인은 쓰레기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산으로 보면서 가치 종목을 발굴하면서 뭐가 메이저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할 것인지 봐야 돼요. 왜? 17년 불장 순위와 지금 장세 순위는 달라요. 시총이.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기업이 반응했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다고 쳐요. 카카오는 지금 너무 성장했지만 카카오 니네 블록체인 안 돼. 너네 하면 우리가 페널티 때릴 거야. 그럼 카카오가 하나요? 국제기구가 IMF도 사실 언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IMF가 사실은 코인 언급을 했고 스테이블 언급도 했고 CBC 언급을 이미 했어요. 근데 아직 언론에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 얘기하셨잖아요.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 FATF를 알고 가면 이 국가가 가입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규제를 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 영상들이 사실 그 핵심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홈페이지
해외 홈페이지 들어가면 FATF랑 연관이 돼요. 얘네가 사실 자금 세탁 방지잖아요. 불법, 테러 자금 이런 걸 방지하는데 만약에 이걸 어긴다? 그럼 블랙리스트. 그 국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요. 그러면 국가가 그래 개겨보자. FTF 꺼져. 이렇게 할까요? 그 외에도 국제기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뭐 NW 뭐 그러지만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거는 뭐 음모론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읽어보는 거죠. 친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가 지금 만약에 통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자연스럽게 대중이 사용하게 한다? 근데 이 기업이 존속하려면 결국에는 법을 따라야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왜 규제해요, 사람들이? 왜 이 자산으로 등재돼야 된다고 왜 국가가 허가를 내주길 바래요? 왜? 기업이 이미 발행했는데도, 수요가 있는데도 인정을 받아야 각종 파생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으로 대표적으로 얘네가 허가를 때려버려요. 코인 산업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얼씨구나하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겠죠. 마케팅도 하고. 그게 상용화가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반대하고 압박을 넣어버리면 힘들죠. 페이스북도 왜 20억 명, 약 20억 명, 전 세계 3분의 1이 사용자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미국이 아직 규제 안 됐는데 니네 왜 객이냐 그래가지고 발 뺐잖아요. 아예 이 사업을 접는다는 게 아니라 좀 수정을 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선동이란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고 저격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신적인 존재로 하는 것도 싫다 했죠. 좀 뜨끔하는 분들이 갑자기 영상을 올리겠죠. 아니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 사람들도 결국 규제 그놈의 규제 얘기하잖아요. 그 규제가 뭔데? 결국 국가가 내리는 법입니다. 미국이 블록체인을 주도하려고 늦춘다기보다는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장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실생활, 삶 속에 변화가 많이 와요. 근데 바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법령도 수정해야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생태계, 이 국가 안에 SOC 사업에도 포함시켜야 되고 예산안도 편성해야 돼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실업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고 지금 거시경제적인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안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얘네만 하면 안 되죠. 나 미국이 혼자 할게. 니네 싹 다 해. 이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활발하게 또 이게 뭐냐면 BIS나 이런 쪽에서 사실 각국의 그런 총재들 한국은행 총재처럼 그런 메인 그런 코어를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앞으로 우리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마치 환경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탄소 감소하자. 이산화탄소 이런 거 감소하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차량, 오일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누추력을 일부러 하기보다는 그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레이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성숙기가 된다면 초기 진입자가 될 거예요.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으로 보면 아직 그레이존이다. 왜? 국가가 명확하게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썸네일 보시고 갑자기 미국이 어쩌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관점입니다. 이 팩트로 보자고 하면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니까 결국 코인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몇몇 계셔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으로 예를 들면 떡상할 줄 몰랐잖아요. 카카오도.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구간마다 보면서 얘네 가치와 그리고 뭐 중간중간마다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판도가. 그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올바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진짜 자기 자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채팅 한번 방송이 또 잘 들리시면 O 아니면 X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코인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자율주행이 요즘 선도가 뭐 테슬라도 있죠. 자율주행도 결국 블록체인을 도입할 거예요. 왜? 그 자료를 이미 예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조금만 들썩들썩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러다 어떤 고점 영역에 달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제대로 그 진입이 언제 한지도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닷컴 버블과 유사한 크립토 버블이 한번 터져야 돼요. 그게 언제다? 17년 불장에 대한 고점을 깨고 올라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오픈소스 비디오 인프라. 그거는 사실, 제가 단톡방에 자료를 많이 공개를 했었어요. 비디오 쪽도 좋게 보고,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많이 얘기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태계가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매집하고 또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천상계에 뭐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또 거시경제, 주식도 같이 버블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미래를 예상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도 좋다. 사실 이 가격에 대해서 너무 살까요? 팔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이미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거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항상 뭐 100% 맞는 신이 아니지만, 그 두 번째, 뭐 일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 존버는 아니다. 존버도 구간을 보고 대응하는 사람이랑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사는 사람이랑 또 수익률이 달라요. 그렇게 따진다면 버블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닷컴 버블처럼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버블이 무서운 게 뭐냐? 엄청나게 상승 이후에 사실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태동이 된다? 움직인다? 그러면 작고건 뭐건 나발이고 다 올라요. 미친 듯이. 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갈 거니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사는 거죠. 사실 투기 세력이 붙은 건데. 그러다 한 번에 떡락하고 그때 상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코인이 만약에 한 개다. 그러면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격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투자자로서 수익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가격에 너무 연연하면 그 팔고 나서 그 이유도 중요해요. 그 말이 뭐냐. 마인드가 구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벌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 마인드 차이거든요. 기본적인 그 양분, 그러니까 걸음을 주면서
기반을 다지듯이 내면을 좀 다지면서 대신에 중요한 거는 선동되지 않아야 돼요. 내 관점을 기르면서 투자에 수익을 벌었을 때 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된 루트, 이게 뭐 항상 똑같진 않지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벌고 나서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좋죠. 좋아요.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돈이 만약에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요. 내 자식 학원 보내기도 힘들고, 뭐 자식한테 외식하라고 그냥 간단한 떡볶이 줄 용돈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방에 계신 거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는 보통 책을 내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근데 돈이 없으면 벌고 나중에 뭐 집, 부동산을 보기도 하고 뭐 계획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 다시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지. 모든 자기계발서가 저는 훌륭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 뭐 출판사 쪽에서 뭐 이런 내용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맞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나는 주식을 하거나 주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 O. 아니다, X. BMW 마세라티 벤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XRP 10만 불, 뭐 만불, 금방 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뭐 비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방송 자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악플은 바로 차단해요. 네. 가면 좋죠. 가면 좋아요. 근데 10만 불을 얘기해서 그거를 풀 대출 때리고 풀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관점이 있으면 공유를 하는 건 좋다.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오고 오히려 고점 기다리다가 떡락했을 때, 조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탓하겠죠. 그래서 투자는 강요하면 안 돼요.